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에서는 지난 15일 새벽 삼척항에 입항하고 정박한 북한의 선박을 최초로 112에 신고한 분 우리 김경현님과 그 다음에 당시 그 상황을 촬영을 해서 또 언론사에 제공해서 알려주신 전동진님 이 두 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들의 그날 어떤 용기가 없었으면은 이 북한 선박 입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서 흐지부지 될 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분의 그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멀리 강원도 삼척에서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두 분을 모시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진상조사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서 질문을 하시면 또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초 신고자이신 김경현님 정말 용기 있는 신고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최초 촬영자시죠. 우리 전동진님 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이 사건은 영영 묻혔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구멍이 뻥 뚫린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이 안보를 지키고 국민이 그 튼튼한 안보 속에서 안심해야 되는데 국민이 안보를 지켰습니다. 저희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방부의 조사도 흐지부지 나오고 청와대가 그동안 각종 은폐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상 명확하고 또 그리고 국정원 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아도 저희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무너진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국정조사 즉각 응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삼척 주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또 권해봅니다. 지금 저희 당은 국정조사 다시 한번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역시 남북군사 합의부터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군사 합의의 즉각 무효 선언도 촉구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두 분의 이런 두 분의 영웅의 신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히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분명히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대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그날 쭉 산책 가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편안하게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부인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가 그냥 스체가 이제 경대까지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렸었거든요. 들리니까 그 한 분이 말을 걸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중국 이 사투리가 중국 사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스체 왔다가 다시 아무 생각 이상해갖고 다시 돌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왔냐니까 북한에서 왔다 해갖고 이제 핸드폰 빌려달래가 이제 잠깐 기다려가고 그래 112 신고를 한 거예요. 그다음 112 신고한 다음 말씀을 좀. 계속 경찰 올 때까지 계속 통화하고 있었죠, 상황실은. 112 예.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경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역할해가 답변해주고 그래서 경찰 오는 바람에 이제 전화 끊고 이제 그때 상황이 그럼 한 몇 분 동안 통화? 6분 하여튼 6분 34초입니다. 정확하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 예, 혼자만. 그때는 저 혼자 있었어요.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나요? 아니, 처음 들렸을 때는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 지나가 갔다가 아무 좀 이상해갖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뭐라고 그때 말을 걸었습니까? 어디서 왔냐고요? 네? 어디서 왔냐고? 아니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북한 사람이. 그때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 사투리가 안 가니까 처음에 거리가 있고 이래서 말귀를 못 알아먹고 저는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래 오다가 아무리 좀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북한 사람이고 북한 때인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112 신고했더니 예.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상황실에서 112 좀 신고했더니.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대신 중계를 하셨다는 아, 예. 어떤 말씀하세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갖고 물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뭐 기강고장으로 풀어준 게 가장 가까운 데 뜰래 들어왔다더라고요. 예, 뜰래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렇게 뭐 물어보셨는지. 그때 당시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가 몇 가지 물어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물론 이제 아주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많이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우리 김경현님하고 그때 이제 15일 새벽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부두에 지나가다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실 2번 지나쳤다가 다시 와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북에서 왔다. 그 가장 젊은 사람 인민복이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빌려다닐 때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경현님이 상당히 놀라서 전화기를 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김경현님이 엄청나게 용기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112를 바로 누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그 상황실에서는 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좀 물어봐달라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 답변한 거를 다시 상황실에 전달해주고 이것이 6분 34초간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계가 된 겁니다. 뭐 전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도 가장 처음 보신 분이니까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그런 걸 것 같아요. 또 고기잡이를 했는지 여부와 물론 굉장히 그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만 가장 눈에 띈 게 그 젊은 친구가 옷이 이제 날설 정도로 좀 깔끔했어요. 그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도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또 제가 이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배 안에 보니까 그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깨끗했고 그 먼 바다에서 잡을 그런 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건해에서 뭐 통통배 타고 잡을 그런 이제 그물인데 그물에도 해초가 거의 없고 이거? 예, 요런 거였어요. 예, 이건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동진님 말씀 듣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삼척항에 살고 계시는 어민이세요, 어민? 저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어요. 최초 신고하신 분. 이분이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같이 가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또 누가 또 싸움박질하고 또 가나. 그래서 제가 항으로 간 거예요. 바로 옆에 이제 갔더니 때마침 이제 북한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뒤에서 찍고 또 앞에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제 해경이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뒤에 가서 찍고 또 그 옆에 와서 또 다시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그물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 기억이 나세요? 예, 딱 요거예요. 딱 이건데 그쪽에서 갖고 왔던 그물은 이런 색깔이 아니고 약간 이제 포르스름한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푸른색. 계열인데 조업을 했던 흔적이 있던가요? 근데 그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지만 그걸로 이제 오징어는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잡은 흔적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오징어를 본 적도 없고. 오징어 다 팔았다고 제가 그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걸로 그 작은 배로 그 바다에 가서 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면 거의 물반 오징어 반 아니면 그 주위에 엄청 불을 밝히는 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요. 배 노물도 없고. 요건가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그물이 어느 거예요? 어창 안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물이 아니고 그물은 이제 어창 안에 있었어요. 요 겉에는 네. 없어요. 저기 여쭤보는데 아니 우리 저기 맨 처음에 이분이 그 전화기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나요? 예. 이 옷 입은 사람이? 예, 예. 근데 이 옷이 이 인민복이 예. 하나도 구겨지지 않고 빳빳하고 아주 굉장히 깨끗했나요? 배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이 인민복 입은 사람이 이제 운동화거든요. 예. 근데 운동화도 하나도 크게 안 묻고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신는 그 운동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운동화도 굉장히 깔끔했다. 그다음에 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었나요? 그때는 저는 사무실하고 보관한다고 그 뒤에 들어오는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예. 왜 그러냐면 계속 상황실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수진. 그 여기 지금 이 보따리 두 개에다가 이게 그물 같은 거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보따리 안에 되게 뭐가 이렇게 뭉뚱뭉뚱하고 코 달았어요? 아니 이게 코 달았어요? 조금 보따리가? 부피가 어느 정도 있었죠. 요 그물을 좀 이걸 뭉쳐놨을 때 한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저런 복장으로는 절대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단추, 단추나 지퍼가 있으면 100% 그물에 걸려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생명 위협을 느낀다고요. 이거 그물에 걸리면 물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저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저 인민복 입은 저 사람 단추, 그 다음 지퍼 100% 다 걸립니다. 그물이 단추에 또는 지퍼에. 그리고 이 사람 아니 저기 이 사람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준 거죠? 예. 저 사람 뭐라 맞아요? 그러면서 안 빌려줬어요? 예? 뭐라 그러면서 안 아니, 빌려줬어요? 잠깐 기다리랬어요. 기다리라 하고 기다리라고 예, 안 112에 상황실에 전화한 거예요. 그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그 저기 이 사람이 예. 전화기 빌려달라. 예.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뒤돌아서서 아니 전화 빌려달라 해갖고 왜 그런지 아니까 서울에 이모한테 전화한다고 전화 좀 할 거라고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이모한테 그 김사님 그 네 사람 우리가 처음에 이래 보면 느낌에 똑같이 이제 고기 잡던 사람이다 하면 분위기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이 그냥 세세하게 안 봐도 대략 이래 봐도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말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완전 어부같이 일할 완전히 이제 고기잡이 하던 그런 어떤 느낌도 올 텐데 그 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첫 그냥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계급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이래 보였어요. 안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들로 그냥 비슷한 사람. 아니 뭔가 분위기가 두 패 갈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패로 갈라졌다. 예. 보니까 얼핏 보니까 두 사람 배에 있고 두 사람에 있고 바로 정파에 있고 저거
그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그 뭔가- 둘둘을 혹시 나눌 수 있어요? 예. 여기 언론이 보이게. 저하고 요 부분 하고 사진을 봐. 두 분이 가운데서. 아니 그러면 안 보이지. 이분하고 이분하고 요 바깥에 있었고 요 두 사람은 배에 있었어요. 앞에 있는 두 분은 바깥에 나와 있었고 요 뒤에 있는 두 분은 배에 있었고. 배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좀 그런데 옷을 보면은 예,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옷을 가지고 색깔이 예. 여기 있던 사람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 일단 바깥에 나와 있었고 예, 예. 이 두 사람은 배에 예, 있었다, 예, 그죠? 예, 예. 누구 담배 피는 사람도 있죠? 예, 담배도 태운 것 같아요. 안에서 배에 안에가 담배 태우더라고요. 인상착의로 보면 나이상으로는 비슷한 나이 연배 같았습니다. 아니요. 하여튼 이 친구가 제일 젊어 보였어요. 눈에 확 띄게. 앞에 있는 사람이 예, 제일 젊어 보였고 예, 예. 나머지 분들은 뭐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귀순을 했든 어쨌든 우리 영토에 들어왔는데 6일 동안을 먼 바다에서 들어와서 아무런 그 구조 요청이나 자진 신고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저는 그거는 보통 그 태어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전화기까지 빌려달라고 했던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조금 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나 이게 좀 궁금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좀 긴장하는 모습. 바깥에 저 젊은 친구는 좀 너무 자연스럽고. 예. 전화기 빌려달라는 친구. 예, 예. 근데 보통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 태연하게 자기 친구 같이 내가 제 이모한테 전화 걸어야 되니까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리가 자연스러울 리가 없을 텐데 금방 도착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그럼 뭔가 자기가 급했다든지 뭐 자기 전화기가 전화기 없는 사람이 막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정도 있을 테고 어떤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뭐 어땠습니까? 뭐 느낀 대로 예, 젊은 친구는 자연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럽죠. 예, 자연스럽더라고요. 배가 삼척항에 거기 입항한 지 얼마 있다가 만났다. 얼마 있었는지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보고 그 방파제 끝까지 한번 갔다 오는 시간이 제가 뭐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계속 배가 정박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증박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처음 본 거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말 시킨 거하고 한 10분 간격이 될 거예요. 방파제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배가 15일 아침 6시 22분경에 이제 정박이 됐고 정확하게 그 제가 통신 그 보니까 6시 46분에 112 신고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게 오징어 잡이에 있다는데 제가 아는 오징어 잡이면은 밤에 불을 켜서 환하게 해서 오징어를 잡는데 이게 오징어 잡이가 가능한 건가요? 네. 실제로 오징어를 이제 채낚기, 그건 채낚기라고 합니다. 낚시로 잡는 거, 오징어 낚시. 그거는 이제 불을 밝혀서 이제 오는 오징어를 잡는 거고 낚시로. 근데 이제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그 길목에다가 이제 가는 길목이죠. 오징어 다니는 길목. 거기다 그물을 쳐놓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자망을 쓰려면은 밑에 그물 그렇죠. 말하면 그게 장치가 있는데 네, 장신망은 없잖아요. 네. 그 배가 오징어 잡이를 했다고 봐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절대 잡을 수 없다. 오징어 잡이를 안 했다? 네. 흔적 자체가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배를 갖고 오징어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징어 잡이를 했다는 얘기를 두 분이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그 이제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예. 네,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늘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늘막.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잠도 이대로라면은 이 배 모양대로라면 그냥 한 데서 잔 거하고 똑같을 텐데 네, 맞습니다. 6일 동안이면은 비가 왔는지 폭풍이 쳤는지 모르겠으나 표류도 하고 막 그러면 이게 옷이 젖든가 뭔가 그 사람이 남루해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어떤 방수포 같은 것도 좀 보이진 않고 실제로 배
고기잡이를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 이제 지금 현 상태의 옷을 입고 저기 한 태백산이나 거기 한 6일 동안 머물고 계셨다가 한번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연도 했던 것 같아요. 면도는 안 했던 걸로. 면도를 6일간 안 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도를 중간에 했다는 얘기죠. 6일 있었다면. 이 사람 얼굴은 이 사람은 연도를 하나 얼굴이에요. 근데 그 사람마다 이제 털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니 그거는 처음에 봤던 얼굴이 좀 깔끔하고 며칠 사다 있었다. 저는 그때 상황이 얼굴까지 잘 못 봤는데 수염은 모르겠어요. 수염 사진 그때 사진 찍어놨는 것밖에 없는데 그 우리나라 배가 아니어서 제가 좀 질문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요 정도 배가 한 700km, 800km 중간에 표류를 했다고 해도 이 경운기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그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얼핏 봐가지고는 배에 무슨 기름통 같은 게 여러 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 걸 보신 적은 아니 못 봤어요. 없었어요. 그런 게 없다. 취사도구는요? 못 봤어요. 취사도가 없고. 한번 예. 전 선생님 자세히 어창 보셨다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고기 잡는 그물 쪽으로 봤었고요. 그물이 실려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이제 조금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무슨 엔진이 있었거나 뭐 경운기 엔진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오징어를 잡으면 배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는 오징어를 잡으면 이 오징어를 그냥 배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징어는 이제 뭉쳐 있으면 허옇게 이제 변색이 와요. 네. 그러면 그만큼 상품 가치가 없어지죠. 그럼 물통에 넣어야 되네요. 아니 물통에 넣으면 안 되고 어참. 이제 소위 말하는 가구, 네모난 상자에 이제 이렇게 담아놔요. 전부 다. 네. 또 펼쳐놓거나. 근데 이 배에는 만약에 오징어를 넣었으면 꺼내는 도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꺼냅니까? 뭐 몇 마리 잡았으면 몇 마리는 꺼낼 수는 있겠죠. 근데 오징어를 꽤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배를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무슨 이렇게 하얀 홍국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 홍국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이 하얀 홍국이 뭐 흑자옥이 있다든지 이렇게 전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한번 그거 보셔요.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건 이제 북에서 동해안에서 그 수산대학 나온 분, 동해안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월남한 분들,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 그다음에 그 책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배 자체는 군부대 소유랍니다. 이게 민간 소유의 배는 앞에 이름이 들어간대요. 지역 이름, 뭐 통천,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영천, 무슨 원산,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써 있고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군에 속한 배다. 물론 군에 속한 배지만은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꼭 군인은 아닐 수도 있다. 전부 다 외화벌이 하는 배랍니다. 군부대에 속한 배지만. 예, 그래서 이게 배 자체는 군부대 소속이다라는 게 거의 뭐 확인된 얘기예요. 그다음에 잠깐 조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저기 김경현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배가 이제 밧줄로 여기 이렇게 묶잖아요. 예, 예. 이게 경찰이 온 다음에 묶었나요? 아니요 그 전에 묶어져 있었어요. 이미 묶어져 있었어요? 예. 강의 길에? 예. 입항하고 정박을 완전히 한 거죠. 예, 예.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 우리 김경훈 선생님 처음 보고. 네? 참 우리 안보에 진짜 구멍이 난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우리가 또 심도 있는 비공개 회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그 경찰이 그 북에서 온 네 사람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경찰이 오자마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인근에서 우리 어민들이 그 경매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북한 사람들이 무장이라도 한 그런 그 특수 요원들이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몸수색을 했는지 그 신병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몸 수색하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제 저는 경찰 오는 바람에 저는 뒤로 좀 물러나갖고 이제 신상을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뭐 어떻게 왔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찰 분들이 이제 묻더라고요. 뭐 신분 확인하고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 나중에 해양 경찰이 와서 이제 배 쪽에 가서 뭐 미창이랑 그 배 미창을 뭐 이렇게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 확인하더라고요. 주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누가 하셨어요? 이 넷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왔느냐 뭐 이런 그 거. 앞 사람 두 사람이 사람? 그 두 하고 사람하고 예. 또 누가 그 바로 뒤 사람. 두 사람. 예. 지금 북한으로 간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이거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추정컨대는 여기하고 여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북한으로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여기 남은 사람이 여기 선장이 이 사람이에요. 이 둘이 남았다고. 이게 선장이 예. 근데 지금 그러면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 둘이 답변을 했는데 둘 다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둘이 진술할 때 답변하는 내용은 같았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럼 남은 사람이나 떠난 사람이나 똑같은 진술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의 네 사람의 합치가 그동안은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전부터 우리는 왜 둘씩 나눠졌느냐인데 지금 결국 지금 누구 답변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남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제일 먼저 그때 경찰이 왔을 때 경찰 차를 타고 왔어요? 보셨어요? 예. 어. 순찰차 2대가 왔습니다. 순찰차 2대가 예, 왔고 예. 그럼 4명 결국은 경찰 4명이 온 셈이에요? 인원까지 정확히 바깥에 나온 분은 경찰 한 몇 분 정도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우리 쪽에서는 경찰이 몇 사람이 경찰이 네 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아, 4분 나중에 또 추가 나중에 또 해양 경찰이 따로 왔습니다. 예, 그럼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왔을 때 는 아까 경찰 두 대가 예, 차는 2대 왔어요. 2대 왔고 예. 군에서 나온 적은 구인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봤죠. 예, 제가 그거 끝나고 해양파출소 가서 한 30분인가 뭐 앉아가 신상 확인하고 뭐 했는데 그때 상황까지는 아직 구인들 못 봤으니까. 그 경찰차가 이제 2대가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경현 선생님도 같이 가셨나요? 경찰에 해양 경찰 파출소에 갔어요. 해경 파출소. 예. 그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경 파출소에서 예. 우리 김 선생님한테는 어떤 거를 문의를 하고 어떤 조사를 뭐 받으시는 거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그 있는 상황 그대로 이제 다시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하시고 그 끝나고 이제 또 그 동해 해양 경찰서 포항 쪽에서 오셔갖고 이제 상황의 규정에 조사 끝난 후에 규정에 따라 규정이 가능하면 뭐 포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신고 받고 경찰차가 2대가 왔잖아요. 그죠? 네. 그때 김 선생님 그 계셨는데 그럼 경찰이 내려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예. 북한 사람들한테. 그때 우리 김 선생님은 뒤에서 그냥 쭉 보고 계셨어요. 안 그러면 같이 아니 저는 뒤에서 한 발 물러나서 보고 있었죠. 그 거리가 얼마쯤 떨어져 있어요? 해봐야 한 4m, 한 4m 4m까지 안 돼요. 아, 그럼 북한 사람들하고 경찰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쭉 보셨고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경찰서로 가셨고 네, 일단 경찰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해경들이 왔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시간 걸려가고 제가 이제 가도 됩니까? 이러니까 가시면 말고 이제 파출소가 다 가시다. 같이 가자고. 그래 가서 뭐 기록하고. 예, 그때까지 상황을 다 보셨네요. 예. 그 우리 김경현님께서 신고를 하고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종료되고 나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어떤 뭐 우리 김경호님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 아니면은 뭐 고맙다 그래서 뭐 그런 전화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 뒤에 방송 한번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조사팀장님이 이제 너무 좀 아직 조사 중이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연락드리겠다고 이제 전화 왔어요.
보따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서서받았는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들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말고 조사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당에서 국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김영호 단장님과 백승주 간사님께서 하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2명이 규순하고 2명이 북송했는데 이 언론에 나온 거 보면 4사람이 다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2사람이 그 의사를 번복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중간에 번복 단계까지 있었으면 하여튼 4사람을 상대로 충분히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보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시기에 2사람은 돌아갈 사람, 2사람은 남을 사람 뭐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지 아니면 4사람을 같이 보낸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좀 없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4사람 중에 2사람이 좀 사이가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답변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같은 패 사람들만 답변한 게 아니라 각각의 대표자 같은 사람들이 한 거. 네, 정확하게 어느 분이 가는지 저는 모르니까 네. 지금 상황 모르니까 좀 앞쪽 2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 우리 전동진님은 이제 어부시잖아요. 네. 당일날 파도 상황이 어땠습니까? 날씨 상황이. 파도는 엄청 잔잔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날 이제 멍게 작업을 그 6시 반쯤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멍게 작업은 바다에 파도가 지금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잔잔했을 때나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그 파도가 높아서 그 레이더도 파도보다 배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그 배를 레이더가 뭐 반사하는 빛으로 오인할 수가 있나요? 그 식별을 물론 뭐 레이더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부표 같은 것도 레이더에 다 잡힌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0m짜리 배를 레이더 탐지가 제대로 탐지를 못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을 못하는 건지 그게 좀 아니 이게 파도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 그날 뭐 이 배를 식별을 못했다는 거는 솔직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날 제가 뻔히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뭐 딴 동네 파도를 봤는지 어쨌든 간에 저는 엄청 잠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언론에서는 6일에서 한 8일 정도 바다에 있었다 뭐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어업 쪽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이거는 절대 바다에서 6일에서 8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물도 위장을 위해서 단순히 위장이에요. 위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이런 복장으로 절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봤을 때는 그물의 상태, 이 사람들 복장, 얼굴 봤을 때는 그냥 위장이라고 밖에는 전 판단을 못해요.